아, 그리고 아까 또 뭐 김건희 씨가 뭘 받고 매간매직한 사례들을 여러 알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비화를 좀 대방출해 보시죠. 지금 어느 쪽에서 좀 취재를 하는데 네. 이제 관련자들이 좀 부인을 한대요. 현재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모 거대 기업에 대기업에 이제 약간 주인 없는 대기업 네. 회장직을 뽑는데 여러 명 이제 지원을 하죠. 최종 후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건진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회장에 가고 싶으면 후보들 오른 사람들한테 회장직에 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 10억. 네. 근데 이분이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무슨 소리냐 안 한 거죠. 그 얘기가 약간 돌아서 이제 좀 가까운 전달을 제가 받았죠. 근데 약간 이제 몇 분 얘기가 돈 분들이 이제 그런 일 없다라고 네. 일단 알게 되면 귀찮아지잖아요. 사실 네. 특검에 가서 뭐 진술도 해야 되고 이분들은 안 낸 거죠. 거부한 분들인데 네. 예, 그렇다고 하고 근데 정황상은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뭐 그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황상은 맞지 않나. 그거야말로 그분이 가까운 거네요, 분에게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냈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요.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면 그냥 됐겠냐 하는 물론 지금 의혹 어딘지 단계예요. 궁금해지네요. 의혹 단계고 그런 게 제가 그분이 굉장히 떨고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지인과 나눴더니 그 지인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건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대형 행사 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대형 행사에 초청 가수 이런 분 있잖아요. 네. 그 분이 원래 누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아주 이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들은 후배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 한다고 그랬대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뜨지 않은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바로 돈을 내라? 돈을 내라. 어허. 5장. 5장이면 얼마요? 5억? 그걸 내라. 근데 이분이 그건 없으니까 네. 또 그걸 후원해 주실 분들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이분이 안 되고 이제 다른 분이 그 행사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큰 행사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행사니까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별 일이 다. 그것도 이제 현재까지는 다 제보자들이 제보한 수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근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물증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사항이 전달된. 네. 네. 확실히 돈을 요구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거다. 혹시 뭐 또 얘기할 거 없어요? 작년 총선 이후에 네. 공공기관 인사가 스톱이 됐어요. 그 인사검증 막 다 해놨는데 그냥 오케이가 안 나는 거예요. 빈자리가 되게 많다라는 보도는 계속 그쵸.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됐냐면 그러네. 김건희가 맞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공공기관 장, 감사, 뭐 이사 이런 사람들 명단 다 갖고 와라. 사주를 갖고 와라. 이거 나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 김건희 씨가 다양한 분야에 국정 운영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만 혼자 본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비어 있는데 안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작년 총선 이후에 막 격앙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직도 사실은 조직에 장이 없으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곳에서 벌어졌다. 그거 막 다 나중에 욕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인명이라도 하고 비상계엄을 하지. 그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전직 의원이신데. 전직 의원. 전직 의원이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10일달에 어디 가기로 돼 있었어. 네. 근데 비상계엄 해가지고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지가 나가지고 막 이래요. 일단 본인이 임명된 다음에 비상계엄을 하든지. 그렇지. 그러면 최소 3년은 딱 보장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1년이라도. 아니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또 뭐 있어요. 임명 기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근데 저도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 많네요. 얘기도 작년에 그쪽 이제 공직자 검증하고 이런 데서 너무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치. 그래서 좀 채워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 일이.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맡고 있는 게 김건희 씨였다. 내가 볼 때 유경옥 행정관이나 정지욱 행정관의 다이어리를 봐야 돼요. 여사 일정이 쫙 써요. 김건희 여사님 일정 누구 만나고도 다 공기업 후보들 그러지 않을까. 면접도 너무 자세히 보느라고 이거 못했나 보다. 일단 뭘 가지고 와야 되죠. 네. 네. 총리 비서실장도
9천만 원대 기금속인데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이 공기업 됐는데. 사장 정도나 감사 정도면 더 줘야죠. 예, 참나 이게 조선시대 말기에 외책 세력들이 돈 받아먹고 어느 뭐 자리 주고 그러게요. 원님 너 원님 사또로 가라 막 이러고 이런 똑같이 이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아주 부정부패 상상했겠습니까?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방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무슨 인사 관련돼서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범죄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있는 거는 그놈 나쁜 짓 했네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그냥 직을 다 열어놓고 자 돈을 가지고 오시오 또는 그렇게 운영했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거라고는. 오시오 해서 이거는 정말 거의 매대를 열고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기 남편을 대통령을 시킨 게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이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밤에 좀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책상 앞에서 막 끄적이고 있으면 뭐해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말고 절로 가. 알려고 하지 말고 좀 절로 가라고 좀. 자꾸 귀찮게 하고 그래. 에이 본인이 모르겠다. 나가신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이야. 야 편의점 가가지고 저기 경호원들 우리 MZ 경호원들 소시지나 사다 주자. 그러고 이제 걔 데리고 밤에. 산책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에. 그 머리 식히러. 그래갖고 잠깐만 내가 뭐냐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말이야. 하여튼 소록도로 보내랄 때 소록도로 안 보내고 말이야.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 저도 뭐 다른 방송 한 번 얘기했는데 그 경호처 인사 할 때 그 인사 내용을 쭉 가서 아무래도 경호처에서 더 그렇겠지만 일단 관저에 가서 여사한테 당시 김건희 씨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쫙 문서로 보고를 하기 김건희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윤석열이 왔다 갔다 메리아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가만히 있어. 몰라요. 그래요? 그랬대요. 그걸 묵족한 사람이 전에서 정말. 소문이 좀 나 있었습니다. 네. 국정운영에 너무 바쁘시고 제 간식으로 계란말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란말이 해서 윤석열 갖다 전 주시고. 대통령이 계란말이 힘내라고 해주고 아이 참나.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그렇죠. 두 부부가 다 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게 결과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동정심이 안 생겨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정말 경악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네.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만 봐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정도 되고 그러면 약간의 동정심도 좀 생겨야 되는데 정말 안 생겨. 저런 사람들은 중한벌을 받고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절대로 사면복권 같은 거 네. 시켜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면은 사실 정말 안 사람이 될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뭐 벌을 좀 받고 그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냥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그리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그럼요. 정말 예전으로 따지면 거의 탐관오리의 전형. 맞아요. 네. 한국에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어쩌다 사실. 한번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막 부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너 친하니까 근데 또 그분이 인사치레로 뭘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당연히 잘못돼 있고 뇌물로 돼서 처벌을 받지만 그런 정도라면 동정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왜 그런 실수를 했어. 근데 이분들은 실수가 아니고 그냥 그게 업이었던 것 같아요. 작심하고 해먹으려고 작심하고. 했던 거야. 네. 네? 근데 더 나쁜 사람들은 하여튼 정진석 비서실장, 뭐 다른 비서실장들이야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관료 출신이라든지 뭐 기업가가 있었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달고 다른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막았어야지. 이러면은 막았어야죠. 당신도 망하고 우리 정권도 망하고 보수파가 망한다.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정진석 실장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돈 받고 막 매각. 비서실장 당연히 알았어야죠. 모르면 바보죠. 모르면 바보고.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왜요? 아니야.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네. 아니 하여간 그걸 네. 모르면은 무능력한 거고 무책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저도 알고 저도 들었는데 그 비서실장이 그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대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 안 들으면은 저 그냥 비서실장 못 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야지. 네. 끝까지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 정진석 비서실장도 전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조사해야 네. 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상상을 보니까. 사실은 어디요 저 동사무소 있는 분들도 안 그럴 텐데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건 중책이잖아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려도 어쩌다 한건 뭐 실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면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럼. 그게 그분도 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죠. 공직자로서의. 네. 근데 전혀 없었다. 근데 이번에 나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한겨레 한겨레 단독이었나요? 보면은 계엄 때 네.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를 좀 맞아요. 알아봐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저는 이분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윤석열 혼자 미쳤고 한덕수 그래도 박성재든 이상민이든 이분들은 그렇게 미치진 않았을 거다. 뭔가 이성을 차렸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상황이 정말 본인들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수수박가 이럴 줄 알았는데 유상민 전 장관도 단전단수 지시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장 이분들도 제정신이 안 된다. 그러게요. 다 처벌받아야 그거 정말 돼요. 되게 신기한 처벌받아야 일이에요. 돼. 네. 어쨌든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또 뭐 아까 서씨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통일교 얘기 나왔죠. 서희건설 얘기 나왔죠. 네. 이분들도 그냥 피해자가 아니에요. 뇌물을 공유했으면 그걸로 그것보다 훨씬 큰 최소한 수십 배, 수백 배의 이권이나 다른 이익을 득하려고 한 거잖아요. 서희건설 같은 이분들도 다 경우는 뭐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네, 사위가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원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특검이. 근데 이제 구속영장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횡령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횡령액이 33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이제 잡혀가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는 자기는 죄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 어쨌든 184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대기업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줄 때는 그럴 만큼 뭔가 회사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일 텐데 유의미한 진술을 좀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특검에서는 이미 돈 준 업체들 불러다가 다 이미 사전조사 조사를 다 했죠. 해놨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김혜성 씨가 갑자기 자기네들 회사 제안서를 갖고 와가지고요. 저희가 만나줬고 왜 만나줬어요? 아니 그냥 저희는 다 만나줍니다. 그래서 30억, 40억, 20억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이거를. 그 투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안 만나줘요. 이런 사람들. 그 투자도 안 해줘요.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2, 30억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뒷배경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미 누가 뒷배경인지 어떠한 절차로 누구 연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만나주고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미 파악해놨을 거예요. 금을 쳐놓은 거지. 난 이건 그 서희건설 반클리프 그 네. 목걸이처럼 딱 특검이 갖고 사실관계 있어요? 파악해놓고 그래? 혜성이 거짓말 어떻게 하나 볼까? 그냥 금을 쳐놓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 돈은 이미 빼돌렸으니까. 나는 자백을 함으로써 최소한 형량을 짧게 살고 다시 나오면 내가 감춰둔 돈 가지고 외국 가서 편히 살겠다. 그런 목적하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 돈 회수 안 돼요? 잃어버렸는데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구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김혜성 씨가 뭐 KBS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 다 그냥 내가 이건 IMS 모빌리티가 정상적인 기업이고 정당하게 내가 해서 투자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개뻥입니다. 물론 뭐 상황이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그냥 기업일 수는 있죠. 네. 김혜성 씨와 일부 경영진들의 그런 것만 하면 나쁜 거고 거기 뭐 다니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제보를 받았었어요. 네. 받았는데 한번 이제 다른 데 보도가 됐는데 이 어떤 분이 김혜성 씨가 한번 찾아왔었대요. 네. 찾아와서 네. 와 내가 누군데 그 이제 IMS 모빌리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사고 났을 때 대차하는 플랫폼이에요. 차를 빌려주는. 네, 그러니까 단기간 렌터카 빌려주는.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마포 공덕시장 앞에서 사고가 났다. 근데 이분이 주민이 뭐 근처에 사는 분이다. 사고 난 분이 그럼 차를 걸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사 렌터카 업체에 이걸 띄운대요. 네. 그러면 내가 갖다 줄게요. 그래서 잡는 거죠. 이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라는 건데 네. 그게 노가다는 좀 많이 했지만 대단한 기술력이거나 획기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적자도 많이 났고. 근데 김혜성 씨가 한번 찾아와서 같은 모빌리티 쪽을 하는 어떤 회사예요. 그 대표가 전했었는데 찾아와서
투자를 해라. 네. 내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네. 김건희가 있고 내가 김건희랑은 어떤 관계고. 그래서 부산에서 이전에 무슨 큰 행사가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BMW를 50대인가 100대인가를 댔는데 그것도 다 도이치모터스 연결돼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렌터카 업체니까 렌터카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다 연결돼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분이 좀 알아보니까 김건희 씨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50억 말이 투자지 권력계 뒷배를 업은 사람이 투자라는 건 좀 달라는 얘기. 그렇겠죠. 네. 뺄 수도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투자한 데는 그래서 뭐냐면 HS 효성, 카카오 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데가 네.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투자한 거죠. 네. 이건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뭔가 이미 다 박혀놨을 네, 것 같아. 약간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그 회사에 누가 대기업이 그렇게 투자할 리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만 그렇죠. 봐도 좀 각이 그게 나오는 다 그런 날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배임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투자한 쪽에서는 네.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처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압력에 의해서. 네.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거절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네. 돈을 땡길 수 있다는 네.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어제 하려다가 밤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고 하는 바람에 불발됐습니다. 일단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로비를 하려고 했다, 선물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 일단 최근에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2022년 대선 당시에 네.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라고 하면서 지역 조직에 수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당대 전에는 뭐 당원들이 대거 통일교 당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걸로 뭐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당 차원에 엮여 있는데 이거는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일단은 당 차원에서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요? 다 회계가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옛날에 차떼기 해가지고 몇몇 감옥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후원금 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네. 전혀 나는 사실이 아니다. 돈 받은 일도 없고 통일교랑 연관된 것도 없다. 네. 다만 내가 그냥 각 종교 교단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차원에서 갔지 뭐 내가 돈 받으려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네. 이제 부인을 했고요. 당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특검이 과잉 수사한 것이 너무 아닌가라는 무리했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명단을 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협조 요청을 받으면은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냥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특검에서는 아니, 국민의힘과 지금 얘기해가지고 업무 협조하고 자료 협조 지금 받기로 지금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뒤로 맞아요.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다 압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당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 녹음을 해놓고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러면 저는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런 문제는. 당에서 아마 그 회의로 안 줄 거니까,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줄 거니까, 없어요. 막 이렇게 잡아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담원 명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뭐 폭거다, 이런 식으로 막 무기한 농성 들어가고 그거 전환길이 가가지고 막 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물론 양측의 주장이 달라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특검에서는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 적이 절대 없다. 우리는 통일교 교인과 특정 시기, 아마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가 되겠죠. 그때 건진과
윤용호 통일교 본부장과 나눈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네. 10,000명을 가입시켜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때 조직적으로 입당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 거겠죠. 500만 명 당원 명부도 필요 없고 그 시기에 입당한 사람들 특정 시기를 감안해서 우리가 대조만 하면 된다. 네. 명부를 안 가져가도 대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쾌합니다. 예. 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믿지 못하고 특검의 말만 믿습니까? 제가 특검은 사실은 그 어떤 분이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뭐 가깝진 않지만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말이 더 신뢰가 가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동의합니다. 송원석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 말이 좀 더 신뢰가 가서. 그리고 특검이 일단은 뭐 자료 어차피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지만 이걸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국힘은 일단 막을 것 같아요. 제가 막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뭐 당에서 막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진 않겠죠. 네. 근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전 방송에서 신동욱 의원이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신동욱 의원이 협의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면 되느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의하재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협의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럼요. 그럼 되지.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 때문에 저는 무리한 일단 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부터 막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네. 근데 이쪽에서도 보자. 그러면 저희 서버에 있는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공개는 안 된 취재 내용 관련 게 있을 다 수도 있죠. 있고. 네. 그래서 협의해서 선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정보에 있는 것만 저희 영상 서버에서 그것만 확인해서 봐라. 뭐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원론적으로 뭐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공개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헌법에는 과잉수사 금지의 원칙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딱 사실 민감한 데가 정당, 그다음에 뭐 언론 이런 데가 좀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정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많은 우려의 시선들 이런 우리가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헌법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이런 네. 것들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영장 치고 그러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니 법은 만인에게 다 평등한데 왜 정당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잉수사 금지의 원칙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협의해가면서 하면 원만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압수수색만이 뭐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뭐 특검에서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뭐 밑에 윤석열 했어. 전 대통령을 뭐 이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은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접견 특혜 논란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변호인 접견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치소에서 접견하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이렇게 유리병 놔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냥 단독 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을 이제 제공을 해줬고 거기에는 뭐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MBC 단독 보도를 보니까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이 가져온 휴대전화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쓴 정황 뭐 이런 것까지 나왔던데 이런 이제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저는 없겠죠. 뭐 당연히 네.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예전에 체포영장 집행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서울구치소가 특히 뭐 우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약간의 판단의 어떤 평가의 차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쓰도록 했다 MBC 네. 보도처럼 문제가 있죠. 그러면 특히 이분이 그냥 편의점에서 껌 팔다가 잡혀 들어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껌 훔치다가 네. 내란범이에요. 내란범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를 허락해주고 허락은 안 했겠죠. 몰래 써. 근데 그거는 몰래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사람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제가 건가요? 구치소 면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구치소 면회 가본 적도 있고 네. 특별 면회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네. 다 휴대폰은 네. 별도의 사물함에다가 다 넣고 검색대를 통과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절대 어쨌든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는 핸드폰을 볼 수도 못해요. 없겠네요.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 그냥 에이, 알잖아. 좀 갈게. 좀 자료 검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이건 편의를 봐준 거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인사조치 뭐 교체가 아니라 징계해야 돼요. 네. 징계에 가까운 인사조치.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거죠. 하여튼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또 불만도 있었고. 그렇죠. 네. 바꾸는 게 맞다고 보여져. 왜냐하면 논란도 좀 있었죠.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승진도 하고 네. 그 구치소에 임명도 됐으니까 그거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구치소장이 바뀌면 또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지 그것도 한번 뭐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만 마음이야 네. 충분히 더 나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특혜를 제공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 내란범이 사실은 구속시킨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을 준다? 휴대폰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증거인멸을 거죠. 하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썼을까 근데 희한하네. 그럼 변호인이 면회-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뭐. 면회온 사람이 그거를 뭐 전해줬다라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검색대에서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검색대 이렇게 잘 해서 갔겠죠. 그래요?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프 목걸이 짝퉁이라도 건네주면 또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샀나 그거를? 모르겠네. 물값 운동화라도 주고 갔겠죠. 뭐. 자, 우리 그리고 교도관이 좀 협조해줬나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조 좀 없이는 살펴봐야 될것 못하거든요. 같아요. 예. 네, 휴대폰 이해가 문제는 안 좀 약간 되네요.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전한길 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전한길 씨. 지금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전한길 씨 관련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명을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금을 뿌려서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인데 어떻게 된 거냐.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다.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윤리위에서 왜 경고만 했을까요? 이거 왜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센 징계를 좀 요청하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앞말 다르고 뒷행동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예. 아, 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사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환기 씨가 난동 부리던 날 그날 저녁에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난동 부려가지고 본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게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 국내산 순살 장어튀김을 초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딱 500팩까지만 한 팩당 6,900원에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 파주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환기 씨가 난동 부리던 날 그날 저녁에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난동 부려가지고 본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게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기자들이 엄청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환길이 어떻게 기자 프레스 이거 비표를 받고 와가지고 네. 옆에 똘마니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비표 가지고 있더만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기자실에 와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항의를 강하게 해가지고 송원석이 이제 그런 강한 어쩔 수 메시지를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에 처했다.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뒤로는 내가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거지 알지? 아유 저기 우리 지금 전환길이 우리 당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살살해. 뭐 이렇게 수신호하지 않았을까 수신.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들어요. 그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도움이 그래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아, 그래요? 사람들은. 당보다도 그냥 본인이 큰 네. 무리 없이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뭐. 뭐 당과 또는 보수 또는 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겠어요. 그러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경고에 그치고 전한길 씨는 그냥 당원으로 기가 남아 있는 엄청 건데. 살았어요. 아, 네, 진짜 환장하겠는 게 네.
전환기를 한번 쳤더니 그냥 전환기리 쇼츠로 그냥 막 어디서 막 얘기하는 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봐야 되는 아까 상황이군요. 공도포차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좀 유튜브 보는데 전환기리 쇼츠가 몇 개가 막 떠가지고 전환기 내 눈앞에서 으아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 내가 접수했어 말이야. 지금 좀 포즈가 닮았어요. 역시 되게 핵심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닮았어 포즈가.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환장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반탄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김문수 뭐 전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럴 경우에 전환기 씨가 더 사실은 당을 기공안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요. 이제 국민의힘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워야죠.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네. 저는 출입 기자들이 제일 지금 걱정돼요. 네. 지금 뭐 김문수 당대표 예를 들어서 뭐 장동영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최고위원회 김재원 최고위원 또 김민수 네. 뭐 손범규 이런 분들 다 이제 극우로 지금 다 무장돼 있는데 아침 최고위원회 이제 정치부 예를 들어 지금 야당반이죠. 야당반 막내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른바 잡진이라고 하는 기자들도 네. 들어가서 다 회의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소리를 지금 이걸 받아치고 있어야 하나? 이게 지금 자유통일당 출입 기자가 된 거예요. 나의 노동력을 여기에 지금 써야 하나? 네. 이런 자괴감. 네, 자괴감 들죠. 네. 제 후배들도 지금 뭐 야당반 후배들인데 큰일 났어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전환기 씨가 네. 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나 홍보위원장 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당원 연수 교육원장. 당직을 맡는다. 야, 내가 당원들을 완전히 내가 교육시키겠단 말이야. 역사 강의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생각. 아까 생각난다. 역사 공부 좀 해야 돼. 정치학 공부도 하고 말이야.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를 안 해. 이러더라고. 되게 비슷하다 근데. 그죠? 이 무슨 손에 미세한 떨림이 그러니까 닮았어. 이게 되게 포즈랑. 그 사람은 턱을 이렇게 좀 들어야 돼. 맞아. 이게 맞아. 어쩔 것 같아. 아니, 소영기 의원도 똑같이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하세요. 전환기 씨 좋게 보고 있어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